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사우나처럼 땀 흘리고 지냈던 올여름 8월도 끝나고 말복쳐서도 넘겼는데도 여전히 덥습니다. 자, 이달 8월은 울산에 많은 기억을 남긴 달인데요. 광복절도 지났고 또 곧 경술국치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울산은 어느 지역보다도 항일 의식이 투철했던 지역이잖아요. 나라를 잃은 110년 전 울산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한 번쯤 되짚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제 수탈의 기억이 남아있는 100년 전의 울산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울산에서 만난 한민족의 뿌리라는 책을 쓰시고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 만큼 아는 울산 메일 뉴스룸 김진영 이사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일본인들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 쌀도 수탈해 갔지만 일제가 울산도 호시탐탐 노렸던 지역이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실제로 엄청난 수탈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울산과 일본, 예. 일본과 울산은 사실 이 일본이 나라라는 것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예. 엄청난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라 시대 때 관문성을 쌓을 정도로 외국의 침략이 심각했고요. 예. 임진왜란 때는 그 울산 사람들이 구마모토에 수만 명 정도 끌려간 것 같고요. 예, 예.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끌려갔고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일본은 한 해 한두 번은 꼭 이 울산을 노략질을 해갖고 예, 예. 조선시대 이해 선생님 아시죠? 예, 예. 이해 선생님 어머니가 일본에 붙잡혀갈 정도로 굉장히 일본인 사람들이 외구들이 자기 땅 드나들듯이 예. 드나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일제 강점기가 딱 시작되니까 이거는 물 만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울산을 완전히 휘저어 놓았던 네,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탈의 역사, 네. 수탈의 흔적은 더욱더 다른 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예. 바로 울산의 일제 강점기다. 저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싶습니다. 직선거리로 보면 굉장히 또 가깝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울분이 치밀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일제가 남긴 것들을 모조리 막 부셔버렸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그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자마자 울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일본인들이 세운 신사를 파괴했습니다. 예, 신사. 예.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세운 신사가 울산에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네, 세 네.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가장 먼저 들어섰던 1923년 12월 20일인가 그때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때 울산 중구 북정동 옛날 기상대 자리 예, 예. 그쪽 편에 있었던 울산 신사에 몰려가서 신사하고 재단을 파괴했습니다. 네. 도리라는 게 있는데 이 도리는 뭐냐면 신사로 들어가는데 보면 이 문이 있거든요. 입구문. 예. 네. 그걸 도리라 하는데 이거를 부숴가지고 잔해를 땅에 묻었습니다. 예. 도리는 지금 시립미술관하고 옛 울산초등학교 터 사이에 난 오르막길에다가 묻었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도 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직 이제 살아계신 분들은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이제 봤을 테니까요. 정확한 증언들도 살아있지만은 기록물도 있죠. 기록물도 있고 그때 지금 살아 계셨던 분들이 지금 뭐 80대 예. 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 기억에 네. 어릴 때 뭐 대나무 꼬쟁이 같은 걸 막 들고 깃발 같은 걸 갖고 가가지고 뭐 절을 세 번 하고 박수를 쳤다 이런 예. 기억들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네네. 아직까지 생생한 기억이 남아 있고요. 네. 특히 울산 역사연구소가 지난해 말에 발간했던 울산학 연구 18호에 보면 부경대 문혜진 교수가 쓴 일제 식민지 시기의 울산 신사, 그 예. 유구 활용 방안 이런 그 논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울산에 있었던 일본의 신사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울산에는 북정동을 비롯해서 이제 방어진의 신명신사, 네. 그리고 장생포의 신사 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네. 북정동은 제일 먼저 세워졌고 방어진은 아시다시피 일본의 어업 기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참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1927년쯤 될 겁니다. 예. 장생포도 이제 포경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네.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예. 1927년에 이쪽에 이제 신사가 들어섰는데 신사를 1, 2, 3, 4급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울산에 들어섰던 세 곳의 신사는 4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아주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신사를 3개 만들어 가지고 네. 울산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이제 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네. 이제 방어진과 장생포 신명신사 같은 경우에는 신명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어민들의 안전 그리고 예. 고기잡이를 잘 해달라는 민속신앙적인 성격이 강했거든요. 풍어를 기원하는. 네, 그러니까 네. 좀 북정동에 있던 어떤 내선 일체를 기원하는 그런 예. 통치의 수단하고 조금 다르지요.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네. 울산 신사 같은 경우는 북정동 같은 경우는 일본 거류민 사회의 우월성을 가시하고 예.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는 성격이 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사에 대한 우리 울산 사람들의 어떤 그 나쁜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네. 해방되자마자 바로 파괴의 대상이 됐고요. 네. 울산 사람들은 일제의 지배에 대한 굴종을 강요하던 신사를 철저히 부숴버리면서 예. 새 나라 건설을 다짐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막 때려 부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민속 신앙으로 신을 섬기는 종교 시설인데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종교 시설이죠. 그래서 신사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제일 먼저 세우는 시설인데, 자, 울산의 신사 어떤 역사가 있나요? 이게 이제 일제가 사실은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을 강제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적당히 눈치를 봅니다. 한 10년 눈치를 보다가 이제 1920년대부터 이제 전국 각지에 네. 신사를 건립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물론 남산에 조선신궁이라고 제일 중심이 되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전국적으로 그걸 퍼뜨렸는데 나중에 일제 말기에는 하나의 읍면에는 한 개의 신사를 만든다는 원칙을 세워갖고 1000개가 넘게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는 신사에 가가지고 일왕, 그때는 천왕이라 했는데요. 천왕 앞에서 뭐 충성맹세를 하고 전장에 예. 나가기도 했고요. 예. 강제로. 일본의 신사에 대한 울산의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 방어진입니다. 네. 방어진은 사실은 오카야마라고 이 일본의 이제 그 혼슈하고 그 구마모토 이쪽 그러니까 규슈, 예. 규슈 사이에 있는 그 혼슈라는 가운데 섬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있던 그 어민들, 예. 어민들을 집단적으로 방어진에 이주했습니다. 이 방어진 인류 역사는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 일본의 그 어민들이 어건이 너무 다툼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장은 풍족하지 않은데 어민 수가 많으니까 많고.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이주를 예. 시키는 정책을 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산 전령도 그 영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진, 삼척 이때 이쪽까지를 예. 일본인들의 어민 마을로 완전히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오카야마에 있던 히나세 지역의 주민 한 40~50명을 제일 먼저 방어진으로 보냈거든요. 방어진으로. 그래서 오카야마. 이제 예. 그 방어진에 그런 일본인 마을이 구축이 됩니다. 네. 그게 1920년대, 10년대부터 20년대 사이인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자꾸만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한 1,500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오유. 그리고 이제 방어진 쪽에는 일본의 이제 그 포경기지가 오기 전에 네. 러시아의 황태자 니콜라이 2세 네. 그 사람이 이제 방어진에다가 이제 그 포경 선단을 했고 그 포경 회사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러일 전쟁에서 1903년 4년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가 안 이길 줄 알았는데 네. 일본이 이겨버렸거든요. 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난 이후에 일본이 방어진의 그 점령. 그리고 포경권을 완전히 갖고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방어진에도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예. 장생포에도 장생포와 방어진 두 곳이 일본어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곳에는
그 신사가 들었었고요. 네. 이 두 곳에 들어섰던 곳이 이제 사실은 그 지금 방어진 쪽에 있는 그 일본 신사에 있던 자리는 지금 곰솔이 엄청나게 한 500년 된 수령 500년 된 곰솔이 있습니다. 네. 그 가보면은 곰솔나무가 정말 멋지거든요. 네. 그런 나무가 있고 또 신사로 오르던 계단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생포에 있는 신사에도 그 북정동의 신사는 완전히 철저히 부숴버렸지만은 네. 장생포에도 흔적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북정동의 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봄, 가을에 맞저이라는 그 일본 축제. 맞저이. 예, 맞쓰리. 예, 맞쓰리가 하죠. 맞저이라고 하는데 예. 그 일본 축제를 울산 그 시가지 안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네. 울산의 그 청년들, 울산 학생들.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아이고. 일본인들의 그 신사, 참배 그리고 신사와 연관된 축제 이런 데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마쓰리라는 게 이제 지역민들이 집단으로 수레를 뭐 끌고 다니면서 네. 하는 그런 이것도 화려한 종교 행사. 우리가 이제 TV로 많이 봤는데 울산 지역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했다니까, 강제로 참여했다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문드러졌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기분 나빴던 게, 예. 이제 예를 들어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1927년에 그 신사가 세워져 가지고 천지문당이라는 그 옛날 우리 그 방제 지내고 했던 예, 그런 게 예,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그걸 흘고 이제 신사를 만들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뭐 그런 했었는데, 예. 뭐 그런 흔적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지금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고도 일제가 남긴 수탈의 역사 현장 가운데는 바로 울산에서는 역시 울산 비행장, 예. 그리고 울산 비행장과 연결된 수많은 동굴들. 예. 이게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일제가 남긴 수탈의 역사 현장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울산 비행장하고 이 동굴인데 비행장은 이제 여기가 비행장 터다 우리가 그건 알고 있지만 이제 뭐 흔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동굴은 남아 있어서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동굴에서 파전에 막걸리를 마시고 놀았단 말이에요. 예. 막걸리 얘기는 빼고 동굴 얘기를 조금 해보죠. 동굴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울산 비행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1923년 12월에 이제 오픈한 울산 비행장, 이게 민간 비행장으로는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처음 생긴 비행장이거든요. 예. 서울의 여의도가 그 다음에 3월 달에 오픈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한 게 울산 만들어진 비행장입니다. 근데 이 네. 비행장은 사실은 민간 비행장으로 처음에는 이제 일본을 오가는 비행기를 띄우던 그런 비행장이었는데 네. 그 태평양 전쟁이 무르익고 나중에 뭐 한국 전쟁까지 계속 이제 이게 군용 비행장으로 활용이 됩니다. 네. 특히 그 태평양 전쟁 때는 일제가 이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나오는 여러 물자들을 일본으로 싣고 가는 그 기지 역할을 했고, 네. 특히 또 이제 그 일본에서 만주 쪽으로 비행을 할 때 중간 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점으로 사용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을 이제 비행장으로 만들면서 지금 같은 중장비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등짐져서. 그 이제 삼산에 있던 그 삼산이 본래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곳이 삼산이거든요. 네, 이수삼산. 그 산들을 전부 다 허물어 버렸죠. 네. 허물고 이러면서 그때 조선인, 그 울산의 장정들을 숱하게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울산의 장정을 동원해서 공사를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특히 비행장 공사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비행장과 연관된 동굴을 한 10여 개쯤 팠는데 그 중에 지금 또 잘 남아 있는 게 역시 남산에 있는 동굴입니다. 예, 동굴피야. 뭐 과거에는 그게 막걸리도 마시고 그랬지만은 그 이제 한 10여 년 전에는 이제 그 관광 컨텐츠로 만들어 갖고 동굴피아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일제가 우리 그 울산의 그 산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잘 기록한 기록물들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남산의 동굴들에 바로 일제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때 네. 그게
그 영남 집안, 울산을 비롯한 영남 집안의 수많은 소나무를 다 갉아가지고 뭔가 채취해서 모아놨던 그런 흔적이 있죠. 예. 그런 동굴이 10여 개가 있었습니까? 남산하고 신선산 뭐 다른 산들까지 하고 좀 있었답니다. 있었고 뭐 전국적으로도 그런 동굴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전쟁 물자를 감췄는데 일본이 이제 전쟁 말기에는 석유가 엄청나게 부족했거든요. 네. 석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료를 공급하는데 이용하려고 송진 관솔, 예, 네. 송진을 네, 송탄유라고 하는데요. 예, 송탄유. 예. 송진을 기름으로 사용한 거죠. 이 송진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채취를 합니다. 예. 소나무마다 V자를 긁어가지고 상체기를 내가지고 거기에 송진을 흐르게 하거든요. 지금도 성남사라든지 주요 산에 가서 큰 소나무들, 수령이 적어도 뭐 1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을 보면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V자로 크게 상체기가 난 게 있습니다. 예.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송진 채취한 송진 자리. 채취한 흔적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봤어요. 예, 그걸 빼내가지고 드럼으로 담아가지고 전부 그 동굴에다 보관했습니다. 네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울산 사람들의 집집마다 그 부엌까지 다 뒤져가지고 노쇠, 유기그릇, 쇠라는 새는 전부 다 또 긁어 모아가지고 또 네, 무기로 만들어서. 예, 동굴에다가 보관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동굴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울산의 동굴의 수탈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굴이 수탈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중간에서 자를 수가 없고 길게 해봤습니다. 지금 남창역도 말입니다. 일제 수탈의 현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남창은 정말로 이제 남쪽 창고 아닙니까? 네. 이 남쪽 창고가 지금 그러니까 동남권에 있는 곡식은 전부 다 남창으로 모였거든요. 아하. 남창으로 모인 데다가 주전부터 시작해서 서생까지 그 예. 해산물이 얼마나 뛰어난 게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전부 그쪽에 남창에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싣고 갔다고 합니다. 그 창고가 바로 남창이었고요. 그 수탈의 현장들은 여전히 그 예. 지역민들이나 기록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일제 강점기 때 울산에서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살던 곳이 이제 방어진이었다고 하는데 네. 뭐 돌아다니는 개도 이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울산 장생포와 함께 울산에서 제일 부자 동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얘기가 또 많이 있어요. 이제 흔히 그 앵커님도 듣기로 방어진에 방어를 개가 물고 다닐 정도로 방어가 많아서 예. 방어진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방어진에 방어가 많이 안 나와요. 예. 아, 그런가요? 예. 방어보다는 고등어 아니면 용가자미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일제시대에도 용가자미? 예.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방어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만큼 풍부하진 않았고 사실은 방어진이라는 말 자체는 네. 방어에서 유행됐다는 말도 있고 아하. 또 하나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그 방어 예. 그러니까 그 국방을 방어하던 방어진의 방어 기능을 하던 곳이 있었다 해가지고 방어사가 있었거든요. 아하. 여기. 그래서 방어지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방어가 많다 이야기는 조금 왜곡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방어진 이야기를 하면은 방어진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 그 전진기지를 세운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관광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MZ 세대들이 많이 가거든요. 네. 가서 주로 이제 해산물을 먹게 되면 먹는 통조림이라든지 뭐 생선 알이라든지 뭐 초밥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예. 먹는데 그 우리나라에 뭐 땡땡 참치 하는 회사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일본에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예. 회사가 있는데 그 1등 기업이 바로 방어진에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방어진에 기반을 둔 회사고요. 그 회사가 바로 그 방어진에 처음 와가지고 네. 어건을 잡고 성공했던 사람이거든요. 아하.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네. 회사를 점점 키웠습니다. 네. 하여튼 일본의 식민지 어업 전진기지가 이제 방어진이었는데 여기에서 어업권을 차지한 일본인들은 떼부자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떼부자가 됐고 사실은 그
일본인들이 방어진에서 벌어들인 거, 이거는 나카페 이 구치로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이제 하야시 칸의 상점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일본의 그 기업 중에 그 마루하니치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생선 관련 가공업을 하는 데인데 이 기업의 뿌리거든요. 예. 이 기업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나카베인데 이 나카베 이 사람이 인경상회를 차려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예. 그 모두 다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방어진에 있던 일본인들의 수가 1,500명. 처음에는 그 작았지만 자꾸 늘어나서 1,500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조선인들의 노동자들을 뭐 시가진에는 다 끌어왔겠죠. 와가지고 그 조선인 노동자 수도 한 수천 명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노동 착취를 통해가지고 부를 창출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방어진 앞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어산물, 예. 생선들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부를 창출해가지고 네. 기업을 일으키고 네. 그랬던 그것이 현장에 남아 있고요. 예. 지금도 방어진 역사관에 가면은 네. 나카페 이쿠치로가 저지른 수많은 수차례의 현장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있습니까?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일본인들은 방어진에서 떼부자가 됐는데 반대로 울산의 어민들은 죽 서서 개주는 아주 착취의 대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점이 좀 슬픈 얘기입니다. 나카베 이 사람이 그 생선업도 했지만 철공소, 조선업도 했고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방어진 철공소? 방어진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장악했던 방어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부를 축적해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에서 또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의 후손들이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일본의 그 생선 관련 기업의 1등 기업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뿌리가 바로 방어진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흔적들이 지금 있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방어진 곳곳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잔재인 적산 가옥들이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적산 가옥을 이제 한 얼마 전부터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역사관도 만들고 우리 이제 기억의 장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흔적뿐만 아니라 방어진에는 방어만큼이나 고등어만큼이나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전해오는데 자 시간까지 그런 얘기 조금 전해주시고 우리 마칠까요? 이제 방어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어떤 수탈의 흔적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일본에 가서 막 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울산에서 기업의 뿌리를 만든 회사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라는 곳에서 그런 기업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울산 사람들의 수탈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파르를 보내면서 바로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기고 갔느냐. 그걸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뭐 그걸 보복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꼭 기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떤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울산에서 일제가 남긴 여러 가지 수탈의 기억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방어진에 가면 우리가 대왕암이나 어디 회센터 가서 둘러보고 오는 그런 정도였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역사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8월 광복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몰라도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좀 더 유식한 시민이 되거든요. 일제 수탈의 흔적을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울산매일 뉴스룸 김진영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